단백질 부족의 5가지 신호.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몸이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시니어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근육, 면역, 회복, 기력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단백질 부족일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서 2번 톡톡 누르면 일시 정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리고 예전보다 힘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근육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유지되는데 부족하면 에너지 생성이 어려워져서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들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 회복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피부를 살짝 긁히거나 베었을 때 예전보다 딱지가 늦게 앉고 낫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면역과 재생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면역세포와 회복 시스템은 단백질이 기반인데 부족하면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감기가 길게 가거나 입안이 잘 얼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이 역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모발, 손톱,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서 부족하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부위입니다.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한 장기로 단백질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카락 같은 부위는 영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욕이 줄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졌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도 단백질에서 유래하는데 부족하면 이런 감정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부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에게 맞는 단백질 식사법과 장보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맞춤 단백질 식사법과 장보기 노하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서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고르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는 위산 분비가 줄어서 육류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달걀을 추천드리고요. 두부나 콩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흡수를 도와주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건데요. 식사는 채소부터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가요. 세 번째는 조리법인데 튀기거나 오래 끓이는 것보다 찌거나 구워서 단백질 파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기보단 3끼로 나눠서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장보기 팁인데 요즘 마트 가면 단백질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 뒷면에 단백질 함량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10g 이상이면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도 좋은 선택이고 가격이 부담된다면 일반 두부나 달걀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럴 땐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단백질 보충제 꼭 먹어야 할까? 어떻게 골라야 할까?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못 챙기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품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시니어에게 맞지 않는 제품도 많아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건 단백질 함량과 종류예요. 유청 단백질은 흡수는 빠르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카제인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는 느리지만
위장에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두 번째는 당 함량과 첨가물인데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향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일회 섭취량이 너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탈이 날 수 있어서 15g 이하 제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 개념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식사가 부족한 날 보완용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보충제까지 살펴봤으니 단백질 외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영양소들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다음 편에서는 단백질 말고도 꼭 챙겨야 할 시니어 필수 영양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말고도 부족한 것들,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3가지.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백질만 챙겨서는 건강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외에도 시니어 세대가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필수 영양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연령이 올라갈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은 필수인데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칼슘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흡수예요. 비타민 D랑 같이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고요. 너무 많은 카페인이나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줄이는 게 좋아요. 멸치, 두부, 우유보다도 요즘은 저지방 치즈나 칼슘 강화 두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우리 몸에서 햇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인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생성되는 양이 확 줄어들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하루에 15분만 햇빛을 쬐거나 보충제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란 노른자, 연어, 버섯 같은 음식에도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예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과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겪는 분들은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시거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고 고를 땐 중금속 테스트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필요한 영양소들을 알게 되셨다면 실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간식까지 포함된 시니어 맞춤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니어 맞춤 하루 식단표 예시.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까지 다 챙기려면 막상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 3끼 예시 식단을 아주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구성해봤어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속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칼슘을 챙길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좋아요. 구운 두부 조금이랑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무가당 두유 한 잔, 바나나 반 개나 토마토 몇 조각으로 식이섬유까지 곁들여 주세요. 점심은 가장 든든하게 먹는 시간이에요. 잡곡밥 반 공기, 된장국, 고등어구이 한 토막, 브로콜리 나물, 나박김치 구성으로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게 미역국에 두부 듬뿍 넣고 삶은 달걀, 오이 무침 정도면 충분해요. 과일은 식사 직후 키위나 감귤처럼 소화에 좋은 걸로 소량 드시면 좋아요. 간식은 오후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하고요. 너무 달거나 기름진 건 피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단백질 60g 이상도 충분히 섭취 가능하고 칼슘, 오메가3, 비타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실천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식단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식사 습관, 예를 들어 피해야 할 조합들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봐주세요. 좋은 식단을 더 좋게 만드는 식사 습관과 피해야 할 조합. 이전 영상에서는 시니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알려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올바른 식사 습관과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전체 대사가 느려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씹는 습관입니다. 이가 불편해 잘 씹지 못하면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최소 20회 이상 천천히 씹는 습관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카페인은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유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는 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이 역시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맛도 놓치지 않는 저염식 조리법과 양념 선택 팁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는 저염식 조리법과 양념 선택 팁. 건강식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맛을 내는 거죠. 특히 저염식은 맛이 없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간을 꼭 세게 하지 않아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만 알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이나 찌개의 양을 줄이고 건더기를 늘리는 겁니다. 국물은 염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물은 조금만 남기고 드시는 습관이 좋아요. 두 번째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같은 식재료로 육수를 우려내면 별다른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간장을 덜 쓰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맛은 짠맛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소금 양을 줄여도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반찬을 줄이고 대신 생야채나 무염김을 활용하는 겁니다. 고추장도 된장도 생각보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양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조리할 때 소금을 직접 넣는 대신 식탁에서 소량만 살짝 뿌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전체 섭취량은 줄어들고 간은 오히려 더 잘 느껴집니다. 이제 이렇게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아셨으니 다음 편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 구성 팁을 알려드릴게요. 혈압과 혈당을 다스리는 식단 구성법.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건강의 핵심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단 구성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이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염분을 줄이되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칼륨은 반대로 낮춰주기 때문에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감자 등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조합하는 겁니다. 두부나 콩으로 만든 반찬과 생선이나 달걀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변동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식사 순서인데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중간,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거예요.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당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부담 없는 음식과 조리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단과 조리법.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잘 소화되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오늘은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식단 구성과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미음, 죽, 수프 같은 음식은 위장에 자극이 적고 소화가 잘 돼요. 두 번째는 재료를 잘게 썰고 충분히 익히는 겁니다. 생채소보다는 데친 채소, 익힌 과일이 훨씬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기 적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겁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삶은 달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양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마늘, 고추, 후추처럼 자극적인 향신료는 줄이고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하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시니어 건강식단 총정리 체크리스트.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건강식단 정보를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내 식단이 잘 구성됐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단백질 몇 끼니 포함했나요? 달걀, 두부, 생선 등. 칼슘과 비타민 D 식품 챙겼나요? 두유, 치즈, 연어, 버섯 등. 오메가3 식품주 2회 이상 드셨나요? 등 푸른 생선. 현미, 귀리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탄수화물 바꿨나요? 채소는 몇 끼 충분히 포함했나요? 나트륨 줄이고 천연 양념 활용하셨나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 마치셨나요? 식사 순서와 시간, 씹는 습관은 지키셨나요? 소화에 무리 없는 부드러운 식사 선택하셨나요? 하루 물 6에서 8잔, 햇볕 15분 노출 실천하셨나요?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스스로 점검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식단 예시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식단.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강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과 치매죠. 오늘은 뇌 건강을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 구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약한데요.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참치, 연어는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 감퇴를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비군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 엽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해요. 계란, 닭고기, 시금치, 바나나 등에 풍부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포화 지방과 설탕이 많은 식사는 뇌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이 식단을 실천하면서 가벼운 걷기나 독서, 수다 같은 뇌 자극 활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식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관절 건강 식단.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우셨나요? 관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관절에 좋은 식단과 식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와 항염식품입니다. 연어나 아보카도, 들기름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관절 연골 유지에 필수입니다. 키위, 귤, 파프리카에 풍부하죠. 세 번째는 콜라겐과 젤라틴입니다. 닭발, 돼지족발 같은 음식이나 가벼운 콜라겐 젤리 제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과 연결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관절과 뼈는 함께 관리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엔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하니 염분과 당분 줄이고 식이섬유 중심 식사를 유지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중심 식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눈 건강 식단. 작은 글씨 보기 힘드시죠? 눈의 피로와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식단으로 어느 정도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에 많고 망막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눈의 건조함을 막고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 단호박간 등 붉은색이나 주황색 식품에 많아요. 세 번째는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눈의 기능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산물, 견과류, 통곡물에 풍부하죠.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눈의 피로 회복과 시력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눈을 위한 식단도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식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강화 식단.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지키는 고단백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끼니마다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처럼 나눠 먹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고른 단백질 섭취입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섞으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같이 챙기기입니다. 근육 합성에 필수라서 햇볕 쬐는 것과 연어 같은 식품이 함께 필요해요. 네 번째는 운동과 병행하는 식사입니다. 식후 30분 가벼운 걷기만 해도 단백질 활용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음식과 감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음식과 감정 회복 식단. 몸만큼이나 마음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요즘 따라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의욕이 없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원료로 달걀, 치즈, 두부,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기 쉬운 음식이에요. 미역국, 달콤탕, 들깨무국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염증을 낮추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 호두, 들기름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에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당 섭취 조절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을 올리지만 이후엔 더 피로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기면 훨씬 평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버 세대의 건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일주일 실버 맞춤 식단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되셨죠? 이번 편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끼 식단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자주 쓰는 재료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두유 구운 계란 바나나, 점심 보리밥 된장국 고등어구이 시금치 무침, 저녁 미역국 두부 조림 브로콜리 데침. 화요일 아침 오트밀 우유 견과류, 점심 잡곡밥 김치찌개 닭가슴살 조림 오이 생채, 저녁 죽 삶은 계란 무나물. 수요일 아침 요거트 사과 아몬드, 점심 현미 밥 청국장 두부구이 열무김치, 저녁 호박죽 달걀 찜김. 목요일 아침 삶은 고구마 두유, 점심 귀리밥 된장국 연어구이 숙주나물, 저녁 들깨 무국두부 전나박김치. 금요일 아침 두유 치즈 토마토, 점심 현미 밥순 두부찌개 계란 말이 깻잎 무침, 저녁 콩나물국 양배추쌈 버섯볶음. 토요일 아침 오트밀 죽 블루베리, 점심 보리밥 콩비지찌개 닭봉조림 당근채 볶음, 저녁 야채 죽메추리 알조림 무생채. 일요일 아침 달걀 두유 바나나, 점심 비빔밥 된장국, 저녁 소고기 무국 두부구이 김치. 이렇게 일주일 식단을 짜두면 훨씬 계획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체크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실버 세대의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중심 식단.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와 설사로 고생하셨다면 장 건강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사과, 고구마, 귀리, 브로콜리, 미역 같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요거트, 김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만 많고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므로 하루 6잔에서 8잔 꾸준히 마셔주세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 줄이기입니다.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염증을 유발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의 간 건강,
특히 지방간과 피로 해소에 좋은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식단.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조용히 망가집니다. 만성 피로, 눈피로, 입이 쓴 증상이 지속된다면 간 건강을 살펴야 해요. 첫 번째는 고기보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두부, 콩, 버섯, 달걀은 간에 부담이 적고 회복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부추는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간 기능 보호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에게 흔한 변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식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변비 예방과 해결을 위한 맞춤 식단. 변비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장 기능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는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로 하루 시작하기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사과 껍질, 배, 미역, 우엉, 고구마가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와 화장실 가기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는 플레인 요구르트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뇨 관리에 좋은 식사법과 음식 조합을 소개합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를 위한 식사법과 음식 조합. 당뇨는 조절이 중요한 질환이죠. 오늘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혈당 지수 낮은 음식 위주로 식사 구성하기. 보리밥, 고구마, 현미, 통밀빵 등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 조절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세 번째는 당 함량 높은 과일은 제한적으로. 포도, 바나나, 수박보다는 사과, 블루베리, 자두처럼 혈당 상승이 적은 과일을 소량 드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입니다.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말고 새끼를 일정하게 챙기세요. 다음 편에서는 고지혈증,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과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 가이드. 혈관이 깨끗해야 심장도 뇌도 건강하죠. 오늘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포화지방 줄이기. 튀김, 버터, 가공육류는 피하시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귀리, 보리, 사과, 당근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 아몬드나 호두는 좋은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골다공증 예방 식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뼈 건강 식단. 뼈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죠.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멸치, 치즈, 뼈째 먹는 생선, 칼슘 강화 두유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등에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K2 비타민입니다. 잎채소, 견과류, 발효식품에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카페인, 나트륨 줄이기.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되는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식사법.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죠. 오늘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두부, 콩, 아마씨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골밀도 유지와 신경 안정에 좋고 치즈, 해조류, 견과류,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입니다. 불면과 기분 변화 완화에 도움을 주며 들기름, 연어, 블루베리, 케일 등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설탕과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감정 기복과 피로를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전립선 건강식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전립선 건강식단.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나요? 배뇨 불편은 전립선 건강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을 위한 전립선 건강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 수박, 자몽에 풍부하고 특히 익힌 토마토 소스가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아연과 함께 전립선 기능을 도와주는 미네랄로 해바라기씨, 브라질넛, 달걀에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굴, 호박씨, 참깨 등에 들어있고 남성 호르몬과 면역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포화지방 줄이기입니다. 고지방 육류, 가공육은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다음 편은 수면을 도와주는 저녁 식사법을 다뤄볼게요. 숙면을 도와주는 저녁 식사법. 잠을 깊이 자야 면역도 회복도 제대로 되죠. 오늘은 잠이 잘 오는 저녁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달걀, 바나나, 우유, 두부의 풍부의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잡곡밥, 고구마, 귀리죽 등은 안정감을 주고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호두,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는 신경 이완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수분, 자극적 음식 피하기입니다. 늦은 저녁 카페인, 짠 음식은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 탑5. 노화를 늦추는데 음식의 힘이 큽니다. 오늘은 실버 세대에게 꼭 필요한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눈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2. 토마토 라이코펜이 세포 손상을 줄이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3. 브로콜리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해 노화 억제에 탁월합니다. 4. 견과류 비타민E와 셀레늄이 풍부해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5. 녹차 카테킨 성분이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이 식품들을 매일 조금씩 섭취해 보세요. 다음 편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따뜻한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혈액순환을 돕는 따뜻한 음식과 조리법. 손발이 자주 차고 저리다면 혈액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따뜻하게 순환을 도와주는 음식과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차, 생강조림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미세순환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차나 계피가루를 활용해보세요.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온국, 온죽, 따뜻한 수프. 위장 부담이 적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로 열이 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을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계절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을과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제철 음식. 추워질수록 감기, 기관지염 걱정 많아지시죠? 오늘은 제철 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배기관지 보호, 감기 예방에 좋고 따뜻하게 쪄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2. 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3. 무 소화도 돕고 기침에도 좋아요. 생으로 무국으로 활용하세요. 4. 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바이러스 저항력 높여줍니다. 5. 대추 피로 회복, 수면에 도움을 주는 천연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이 계절에 맞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음 편은 치아가 약해진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사 전략입니다. 치아가 약할 때 먹기 좋은 부드러운 식사 가이드. 치아 상태 때문에 식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잘 씹기 힘든 분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죽이나 수프입니다. 오트밀죽, 단호박죽, 미음 같은 음식이 속 편하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잘 삶은 채소입니다. 당근, 감자, 호박은 푹 삶아 으깨거나 갈아 먹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두부, 달걀찜, 흰살 생선조림 등입니다. 네 번째는 튀김이나 딱딱한 음식 피하기입니다. 껍질 있는 견과류, 마른 오징어는 조심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수하는 분들이 자주 먹는 음식 7가지.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이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식품을 소개할게요. 1.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2. 콩류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꾸준히 먹으면 노화 방지에 좋아요. 3.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는 면역과 항산화에 좋습니다. 4. 올리브유 들기름 건강한 지방으로 혈관을 지켜줍니다. 5.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심장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6. 견과류 하루 한 줌이면 좋은 지방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7. 발효식품 된장, 김치, 요구르트는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